자, 오늘 두 번째 영상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20쪽이죠. 우리 이제 소제목으로는 세 번째 소제목이죠. 나를 변화시키는 힘. 앞에서 우리는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만병통치약이라는 소제목, 그 다음에 다른 삶을 사는 즐거움, 이런 게 있다고 그랬고, 오늘은 이제 나를 변화시키는 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나를 변화시키는 힘. 자, 나를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얘기인가? 오늘 이제 여기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되겠죠. 자,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또 셀 수 없이 많은 책들이 있단다. 사람들마다 얼굴 생김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처럼 책들도 모두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떤 책을 펼쳐 드느냐에 따라 매번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매번 다른 생각들과 만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보고 다른 생각들과 만나는 일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자기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기도 한단다. 여기 이제 핵심 문장이 나와 있네요. 현재 자기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기도 한단다. 책이라는 게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힘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쌤은 가끔 책을, 쌤 종교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 기프트.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모든 책이 여러분들한테 다 맞는 건 아니고, 다 성격도 다르고, 책들도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책은 여러분들한테 감명 깊게 와닿는 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책은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책 읽기 자체가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한 권의 책을 읽으려면 적어도 한 2-3시간은 소요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말지 책 읽는 게 너무 선생님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책 읽기를 할 때는 그런 좀 수고로움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10권을 읽는다. 10권 중에 한 권 정도씩은, 그중, 10권 중에 한 권 정도는 이렇게 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권 읽었는데, 9권이 전부, 읽거나 마나, 별로 이런 얘기구나. 나하고는 별로 관련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권 정도는, 이거는 도대체 내가 그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런 얘기,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 나는 전혀 이런 거 몰랐는데, 새롭게 뭔가를 알게 되고, 나를 변화시키게 만드는 어떤 책들이 있어요. 그게 한 10권 중에 한 권 정도가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선생님은 이제 신의 은총, 정말 신의 은총이다. 교회는 안 다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책과 잘 궁합이 맞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책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그런 책이 있을 수 있어요. 책 한 권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이렇게 큰 겁니다. 한번 그런 책을 맛보게 되면 그 친구는 책 읽기를 계속 하게 되는 힘을 갖게 돼요. 아마 책을 여러 번 읽고 책 읽기 습관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 중에는 책 읽기가 습관 안 돼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책을 전혀 접해보지 못하고 책 읽기가 힘들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책 읽기 시도를 해보면 언젠가 그런 이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신의 은총을 받게 되는 날이 아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뒤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문단부터는 이제 사례입니다. 사례. 인형의 집이라고 하는 희곡을 들고 있는 건데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인형의 집이라는 유명한 희곡이 있어. 입센이라는 노르웨이 작가의 1879년 작품인데 이런 내용이야. 주인공 노라는 은행가인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걱정 근심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삶이었지.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노라에게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거야. 나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인형처럼 느껴지지? 겉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었지. 자기 의지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남편의 의도대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노라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찾게 돼. 나는 인형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희곡에 저 인형의 집이라고 하는 희곡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런 글이죠. 희곡이죠, 희곡. 희곡. 근데 그 인형의 집의 내용이 이런 내용인 거죠. 한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남편이 있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기 의지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남편의 의도대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처럼 느껴졌다? 자기 삶이? 그래. 인형처럼 느껴졌다. 그래요. 인형의 집은 20세기 초반에 한국, 중국, 일본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뒤에 나와 있죠. 자, 노르웨이 작가의 작품이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었다니. 왜일까? 세 나라 모두 아주 오랫동안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에서 생활했기 때문이야.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 가부장적인 게 뭐예요? 가부장. 집가, 부, 아비부자, 장, 어른장. 남편이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이다. 가장 어르신이다. 그래서 예전에 뭐 삼종지도라고 그러죠. 조선시대 때 여성은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아들을 따른다. 우리 21쪽에 셋째 줄에 나와 있죠. 이런 그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 때문에 여성은 이제 자기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의지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인형의 집이라고 하는 희곡이죠. 희곡을 읽고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게 된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계속 읽어봅시다. 한 집안의 가장, 주로 아버지겠죠. 자, 그 집안의 가장이 그 집안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21쪽. 여자들은 남자들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만 했겠어.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겠어.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을 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아들을 따른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이 주로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인형의 집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던 여자들이 인형의 집을 읽고는 달라지기 시작했대. 노라가 겪은 일과 노라의 생각을 읽다 보니 내가 겪은 일과 나의 생각이 떠오르면서 나와 비슷하구나, 아니 똑같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됐겠지. 책을 통해 용기 내어 집을 떠나는 노라로 변신해 봄으로써 맞아, 우리는 인형이 아니야. 우물한 개구리처럼 집안에서 평생 살 수 없어. 우물한 개구리 알죠? 우물한 개구리. 노라의 선택에 공감하며 자신도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하는 힘을 갖게 되었을 거야. 여자들은 그 후 학교에 다니고 직업을 갖고 사회활동을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지. 책을 읽은 여성들이 변화했고 그 변화가 사회의 변화까지 일으킨 거란다. 한 권의 책이 인형의 집을 읽고 나서 이 인형의 집이라는 책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얘기죠. 사람들을 변화시켜 만들었고 이 변화가 곧 사회의 변화로까지 한 권의 책이 어떤 세상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혁명적으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는 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인형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많은 영향을 준 것처럼 우리 뭐 예전에는 1980년대 후반 때는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2학기 때 시작하고 있는 이제 정보화 사회죠. 정보. 뭔가 새로운 정보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인터넷으로 인해서 이런 그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예측하는, 그전에는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그런 책을 이렇게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미래 사회 이렇게 변할 거다라는 책을 하나
쓰고 실제로 그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변화해서 세상이 이런 그 정보화 사회로 이제 가게 되는 획기적인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책이거나 그런 엘빈 토플러의 그런 제3의 물결 같은 책인데 지금 우리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삶의 변화, 어떤 사회의 혁명적인 변화 이런 책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책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뭐 그런 얘기죠. 자, 계속 읽어볼까요? 자, 책을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봤어? 마음으로 읽는 것은 내가 책 속의 주인공이라면 어떨까? 글쓴이는 이 책을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등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야. 또 한편으로는 내 경험과 책에 쓰인 경험을 비교하기도 하고 글쓴이의 생각에 대해 찬성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면서 내 생각을 가다듬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지. 자,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자, 책을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책을 마음으로 한다는 말.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자, 내가 책 속의 주인공이라면 어땠을까? 글쓴이는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 글쓴이는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 나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 내 경험은 뭐지? 또 글쓴이 생각에 대해서 찬성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책을 통한 글쓴이와의 대화 혹은 의사소통 혹은 텍스트 자체와의 대화 심지어 자기와의 대화가 되는 거죠. 책을 매개로 해서 글쓴이와 또 자기 삶에 빗대어서 자기 경험을 반추해서 나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거죠. 계속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궁금해져서 또 다른 책을 찾아 읽게 될 수도 있어. 또 다른 책을 읽으면서 생각은 점점 풍부해지겠지. 그렇게 생각이 변하고 깊어지면 내 행동도 바뀌고 결국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야. 책이 결국 삶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죠. 변화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독서활동, 우리 1학기 때도 여러분들 독서활동 상황에 기록하기 위해서 독서 종합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800자 이상 글 써서 올리고 그렇게 했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이 독서활동 상황이 대학교 입시에 이제 반영이 되고 면접 때 여러분들이 책을 진짜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독서활동 상황을 그냥 책을 읽지 않고 썼다면 지금부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책을 직접 읽고 그 내용을 써야 실제 면접 과정에서 학창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하나를 소개를 해봐라 이렇게 질문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면접관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때 실제 독서활동 상황에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진짜로 책을 읽은 경험이 있는 거구나. 또 책을 이렇게 많이 읽었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책을 자주 이제 읽고 기록을 해놓으면 좋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21쪽의 밑에서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책을 읽는 과정이 어떤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책을 읽고 그 책을 읽고 나서 감명을 받고 또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좀 찾아보고 싶어서 이런 책을 읽게 되었다라는 어떤 이제 책을 읽는 과정이 어떤 스토리처럼 전개되는 게 굉장히 또 좋은 독서활동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게 그냥 어떤 흐름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통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잖아요. 이야기 흐름.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선생님이 권장을 해줘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읽다 보니까 이쪽이 더 관심을 가지게 돼서 또 다른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이와 관련돼서 또 이런 책도 읽게 되었다. 이렇게 자기 진로와 관련되든
혹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 그런 그 책을 읽는 과정이 좀 드러나게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자, 22쪽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권의 책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기적인 것 같아. 아까 얘기했죠? 기적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신의 은총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한 권의 책을 만난다는 거. 매일매일 엄청나게 많은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권의 책과 내가 만날 확률은 아주 낮으니까 말이야. 혹시 알아? 그렇게 만난 한 권의 책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 말이야.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다 맞는 말인데, 선생님, 그래, 다 말씀 좋아요. 근데, 선생님, 저 시간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죠. 하지만 정말 시간이 없는 걸까?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정말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기도 하잖아. 그러니 친구들, 우리 오늘부터라도 숨어있는 시간을 샅샅이 찾아내서 책 읽는 즐거움에 흠뻑 빠져보지 않을래? 자, 시간을 쪼개서 책 읽기를 권하고 있죠. 아주 적은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책은, 책 읽기는 시간 날 때, 심심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일과 중에 아주 5분이든 10분이든,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 게 좋아요. 잠자기 전이나, 아니면 점심 먹고 잠시 하기나, 아니면 아침 일찍 하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 중에 어떤 시간을 빼서 그 시간만큼은 한 10분 정도는 내가 하루 종일, 하루에서 할애를 해서 이렇게 읽어야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10권의 책을 읽는다면 그 중에 9권의 책이 아무 쓸모가 없는 책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한 권의 책이 여러분들한테 미치는 영향, 여러분 스스로한테 어떤 다가오는 어떤 에너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언할 수 없는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맛보는 것이 그 9권에 지나갔던 다른 책들 별 의미 없었던 그 책 읽기 과정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경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시간을 내서 책 읽는 좋은 책을 읽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경험을 해보기를 꼭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내용 정리는 이제 다 했습니다. 이 글이 지금 설명문이죠, 설명문. 설명문으로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글의 주제가 뭘까요? 그래, 읽기는 이러니까 해야 돼. 읽기 가치가 있어. 그리고 읽기가 이래서 중요해. 여러분들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글의 한 특징 좀 얘기를 해볼까? 글의 서술상의 특징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죠. 주로 말투 자체가 친근한 말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이덕무의 실학자 이야기를 든다든지, 인형의 집이라고 하는 사례를 든다든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죠. 들어서 독자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세 번째, 이 글은 소제목을 활용하고 있죠. 소제목을 활용을 해서 핵심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소제목 자체도 다 뭐가 된다고? 표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우리 표지. 예. 그래서 이 글은 굉장히 친절하게 여러 가지 표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권영선 읽는다는 것에 나와 있는 책을 읽는 이유, 우리는 왜 책을 읽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내용 정리를 다 했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23쪽에 내용 학습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동그라미,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가입표에 표시해 봅시다.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책을 읽는 까닭은 대부분 비슷하다. 네, 비슷하지 않죠. 자, 두 번째. 이덕무는 책만 보는 바보라는 의미의 간서치라고 불렸다. 맞나요? 네, 맞죠. 세 번째. 책을 읽으면 나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볼 수 있다. 맞죠. 다음. 책을 읽으면 내 행동이나 삶이 바뀔 수 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인형의 집에 누워라는 자신의 의지로 사는 삶을 찾게 됩니까? 네, 그렇게 됐다고 나와 있죠. 마지막, 글쓴이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책을 읽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요거는 가입표입니다. 때로는 글쓴이 생각에 비판을 하면서 읽을 수 있다. 그런 얘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24쪽입니다. 자, 글쓴이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글쓴이가 말하는 책을 읽어야 하는 까닭을 정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적어볼까? 자,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만병통치약이다. 이거 몇 가지라고 했었죠? 우리 16쪽 맨 아래 나와 있나? 총 몇 가지? 그렇죠. 5가지죠. 첫 번째 뭐다? 지혜로워진다. 두 번째 뭐였더라? 지식을 쌓게 된다. 세 번째 배고픔이나 추위를 잊게 된다. 네 번째 걱정이나 근심이 해결된다. 마지막 5번째 뭐였죠? 몸에 병도 낫게 된대요. 자, 다른 삶을 사는 즐거움. 여기서는 말 그대로 제목에 있는 것처럼이죠.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나하고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삶을 살아보는 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삶을 살아봄으로써 내가 앞으로 그런 삶을 겪어보게 될 때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에 대한 뭘 얻을 수 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슬기, 지혜 이런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경험 얘기하고 쌤이 애늙은 얘기하고 그런 얘기 있었죠. 많은 책을 읽어본다는 거는 한 권의 책은 보통 한 100년 정도의 인생. 한 사람 뭐 요즘은 100년 시대니까요. 100년을 살아보는 것 같아요. 10권을 읽으면 내가 1000년을 사는 거예요. 100권을 읽으면 10,000년을 살아보는 거고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삶은 아니지만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적어도 한 20년, 30년 사이에 생긴 자기만의 노하우를 이렇게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이 그만큼의 어떤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어떤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세 번째 갑시다. 책을 읽어야 하는 까닭. 나를 변화시키는 님. 어떻게 변화시킨다? 맨 마지막에 있나? 세 번째 소제목에 21쪽에 맨 아래에 있죠? 생각이 변하고 또 뭐가 변한다? 뭐가 변한 게 아니고 깊어진다. 깊어지면 행동도 바뀐다. 결국 뭐가 바뀔 것이다? 삶이 바뀌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글쓴이가 말한 내용 세 가지 내용을 우리는 다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자신이 책을 읽는 까닭하고 이걸 바탕으로서 읽기가 가치 있고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